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미국의 개입 여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 여러분들 가장 첨예한 관심사는 고농축 우라늄을 다량으로 여러분들 저장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가지고 저농축 우라늄을 고농축 무기용으로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두 군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군데를 더 합하면은 이스파한도 합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일단 제외하게 되면은 이 포르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나탄저, 이스파한, 포르도 이 세 군데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중요한 지역인데, 그중에 이제 거의 손상을 받지 않는 것이 이제 산악 지역에 거의 은폐되어 있는 포르도라는 데입니다. 포르도 핵처리 시설, 포르도 핵처리 시설이 지금 이제 전혀 손상을 받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뉴스에 이제 미국 국민들도 포르도 핵처리 시설, 여기가 얼마나 여러분들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중요한 이렇게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우단 가장 톱 사슬입니다. 톱 사슬이 포르도의 중요성, 트럼프와 이스라엘 정부에게 포르도가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 장소인지를 사슬로 쓴 겁니다. 사슬로. 그래서 방송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이 가장 톱 뉴스, 톱 사슬로 다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한 번 정도 여러분들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의 입장이 어떤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포르도. 이스라엘 이번 전쟁을 수행하는 목표는 이란의 핵폭탄 생산 능력을 파괴하거나 최소한 현저히 여러분들 저하시켜 가지고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번 전쟁의 전략적 목표는 대단히 명확한 겁니다. 핵 저장 시설과 핵 처리 시설을 여러분들 파괴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네타냐후 이런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각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다수 대피소에 여러분들 밥 먹듯이 대피하는 이스라엘 국민들도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거의 여러분들 일치하는 것이 바로 이란은 이 핵을 가지는 순간 이스라엘은 생존이 확보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지금까지는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미국이 개입해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이 소위 벙커버스트라는 현재 이스라엘 군이 소유하고 있는 벙커버스트의 표준 모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고강도의 벙커버스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포르도를 파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본인들이 원하면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중동 정세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 잘해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26세라는 연령 차이도 있지만 이번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라는 게 힘든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힘든 나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여러분들 시끄러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참 익숙해지면은 감사한 마음과 여러분 고마운 마음을 다 잊어버리기 쉽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하루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할 때 참 이렇게 여러분들 화려하진 않지만 이 정도 살 수 있는 것이 고맙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가 지금은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여행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부지런하면 남아공의 상황이 어떤지, 적도 기니 상황이 어떤지,
지금 케냐 상황 어떤지 지금 이란 사람들의 삶은 어떤지를 다 가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 30분 40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삶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 정도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그래 참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잘 사는 거가. 그게 여러분들 유지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은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팔레비가 여러분들 실각을 할 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호메니를 환영하고 나왔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신정정치를 만들고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 2인자 두고면요. 최고 지도자가 죽으면은 그다음에 아들이 권력을 이양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러분들 정신이 깨어가지고 어떻든 권력의 목줄을 쥐고 있어야 이런 권력의 독주가 안 되고 그다음에 피를 안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스라엘 전쟁의 목표를 조금 더 구체화하게 되면은 나찬즈 핵 처리 시설, 포르도 핵 처리 시설에 여러분들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번 이스라엘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여러분들 전쟁이 보이지만 단순화하게 되면 핵 처리 시설을 제거하는 것이고 더 단순화하게 되면 바로 나탄즈를 처리하는 것이고 포르도를 처리하는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전쟁 목표인 나탄즈 핵시설은 상당히 여러분들 타격을 가했습니다. 타격이 구체적으로 몇 %를 여러분들 제거했냐 문제는 추후에 여러분들 감찰을 통해서 알려지겠지만 나탄즈 핵시설하고 그다음에 아스파한 여러분들 좀 소형이죠. 핵 처리 시설은 파괴가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핵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최고 과학자가 14명 정도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이는 데는 공중 폭격도 중요했지만 이란에 잠입한 모사드 요원들이 직접 죽인 경우가 많죠. 차량 폭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파한 시설은 원료 우라늄을 농축형 우라늄 공급 가스로 전환하는 곳인데 전환입니다. 전환하는 곳인데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방송의 거의 말미에 간단하게 국제원자력기구의 수장이 어떤 피해가 지금 발생했는가 나탄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럿 연료 농축 공장과 전기 인프라가 파괴가 된 것 같습니다. 전기 인프라가.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가 가동이 중지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남은 것이 바로 포르도 핵시설입니다. 산악지역에 있고 나탄즈의 45m 보다도 훨씬 더 깊은 80m 이상 정도의 그런 산악지역의 안반 밑에다가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손을 거의 못 댄 겁니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은 이미 고농축 핵연료와 더 농축하기 위한 원심 분리기를 사용해서 폭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질주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포르도가 가장 문제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텔레그램이 아마 영국의 여러분들 그런 언론일 겁니다. 산악지역의 성체인 포르도를 이란의 개발 프로그램을 그냥 넘겨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must destroy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르도를 파괴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이제 지하에 이런 이제 원심 분리기가 몇천 대 돼 있는 거죠. 나탄즈는 14,000대 정도의 원심 분리기가 가동되고 있고 설비는 10만 대 규모입니다. 10만 대 규모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타격을 가하려면은 현재 무기를 가지고는 안 되고 이스라엘이 더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포르도에 결정타를 포르도에 결정타를 먹일 수 있는 대형 벙커버스터와 이것을 여러분들 탑재해서 포격 현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포격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두 가지 모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포르도 핵 처리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이제 미국이 도움을 주면은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겁니다.
미국 비행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폭탄을 싣고 가 가지고 이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도 아주 복잡한 겁니다.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SNS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군이 군사 임무를 완수하는 데 미국이 도움을 준다면 이 같은 전망은 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미국이 최고 수준의 벙커버스트를 제공해 가지고 포로들을 이런 과격하게 되면은 그럼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집요하게 이스라엘은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벙커버스트를 여러분 나르는 비행기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최고의 B2 스텔스기입니다. 여기에 미국 최고의 벙커버스트를 두 대 여러분들 장착하고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비행기는 미국만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이런 얼마나 큰 비행기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행기가 탑재할 수 있는 여러분들 폭탄이 이 정도를 갖고 나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한 대 이만한 여러분들 폭탄을 싣고 날아가는 겁니다. 이 벙커버스트입니다. 이게 모델명이 GBU-57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벙커버스트입니다. 이걸 여러분 싣고 갈 수 있는 비행기는 B2 스피릿이라는 스텔스기밖에 없고, 이 스텔스기는 미국이 21대를 갖고 있고 2대를 작전 중에 잃었기 때문에 19대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60m까지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2대니까 60m 뚫은 데다 다시 여러분들 한 1초나 0.5초 간격으로 뚫으면은 120m까지 파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60m까지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주로 사용했던 것은 BLU-109 모델입니다. 108, 109 모델인 거죠. 그거는 다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보도는 GBU-28도 사용했다고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스텔스 비행기도 이스라엘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GBU-57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벙커는 B2 스텔스 폭격기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발사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미국이 도와주면은 전쟁을 단박에 끝낼 수가 있다. 포로도 파괴 없이는 이란 핵무기 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이스라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화력 차이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이걸 파괴하기가 힘들다. 현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현무는 이 정도 능력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이란이 핵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걸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도의 이제 고민이 따르겠죠. 이렇게 이러면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개입하면 다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없애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가장 최고의 벙커버스트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GBU-57을 쓰면은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런 내에서도 강경파들 뭐 예를 들면은 공화당의 다선 의원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같은 사람은 이번에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 핵 문제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트럼프 지지층 중에 그 사람들은 전쟁이 확전되고 중동 전쟁에 미국이 끌려 들어가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방송인 가운데 터크 칼슨이나 찰리 커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미국 우선주의자로서 고립을 요구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